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들이 다르네요. 뭐 16억, 17억. 야, 여기 이제 뭐 확실히 구조 아파트 동네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5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짧은 소식 요약을 좀 하자면 광주 지하철 1호선 적자 여기 하루에 한 1억 정도가 깨지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호선이 개설되면 아마 이제 적자 폭이 커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 적자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 또 지방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봉선동 집을 내놓은 구독자님 전화 주셨습니다. 집 지금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집 안 나갑니다. 부동산 보러 오지 않아요. 오늘 하소연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제 생각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확실히 팔려는 자 사려는 자 입장은 각각 달랐다. 그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경매 시장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시장만큼 경매 시장은 올 한 해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건을 내놓고 연끌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가 재개발 2월 말경에 이 조합장 해임 총회 이 비대위 조합원 조합장과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가 재개발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합 대의원 총회를 합니다.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합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이 홍보 의결 그러니까 홍보비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이 사업이 왜곡되고 또 논란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회의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좀 시끄러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영건설 올해도 자녀 1인당 1억 어제도 제가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역 소멸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1명 0명 전남 초등학교는 한 명도 안 들어가는 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32개 이 광주를 대표하는 학교 이 서석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 신입생이 거의 없습니다. 1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존폐 위기가 걱정될 정도로 이제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영건설의 자녀들을 낳기만 하면 1억을 주기로 한 그 정책들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애기 나올 것 같은데요? 1억이면? 자, 오늘 그 내용들 좀 소개를 하고요. 현장에 갔던 영상들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이제 점심 때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는 저 경험상 두 가지, 부동산, 관련돼서 분양 홍보, 분양 팀장님들이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자상하게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결론은 이제 아파트 좀 사주라 그겁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요즘 잘 안 받기도 하는데 또 이제 구독자님들 한 번씩 또 전화 오기도 해서 또 받습니다. 오늘 이제 봉선동 계시는 이 방송 보신 구독자님 엊그저께 봉선동 다녀와서 관련된 영상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집을 이제 매물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안 나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걱정된다 좀 조급한 마음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 살려고 하시는 분들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됐다. 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고 앞으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이 매수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적습니다. 그게 그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적으니까 물건들은 많은데 이 내놓는 입장에서는 내 집이 정말 좋은 집이거든요. 내 집은 정말 좋고 한장 고점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도 거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양가 15년 전에 그 집을 샀을 때 분양가 그거 하고 15년 지났을 때 그리고 한 3년 전에 최고의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지금은 싸게 내는 겁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점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싸게 내놨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미스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대로 했을 때 본인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시세에 대해서 최저점이냐 중간점이냐 고점이냐를 보셔야겠죠. 근데 손님이 아파트를 보러 한 명도 안 왔다거나 그냥 보고 와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힘 빠지거든요. 집 청소 다 해놓고 집 팔려고 처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왔다가 그냥 보고 그냥 건성건성하고 피드백도 없고 이런 게 잦아지면 좀 짜증 나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더니.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필요하죠. 내 집이 내놓는 가격이 시세 대비했을 때 적정 가격이냐. 그거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주변, 우리 같은 아파트, 주변 아파트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는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첫 번째 가격이다. 가격. 입지, 상권, 학군, 뭐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게 안 되는 거는 이제 더 늦어지는 겁니다. 집 팔리는 게 늦어지는 거고 가격이 싸고 나머지 요건이 갖췄을 때 그나마 이제 거래가 되는 게 현재 광주 부동산 아파트 매물 시장이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높았을 시기, 아주 높았을 시기에 거기보다 낮았는데 안 팔린다, 안 나간다. 그런 거는 좀 자기 분석이 좀 부족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봉선동의 미래는 어떻겠느냐. 봉선동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학교, 학군, 입지적인 강점들 또 뭐 광주 좀 상류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라는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10년 후 또 20년 후에 그 지위가 유지될지 또 떨어질지는 이 판단은 사실은 누가 내려주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선택이고 그 기준 그걸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투자 선택은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몫인데 그 몫을 기를 수 있는 이 판단력, 뭐 결단력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이 공부가 좀 필요하죠. 학습, 그 인사이트, 이건 그냥 되는 거 아니니까 보고 읽고 듣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그런 다음에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시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이 제 머리 못 끊는다고 저도 잘 못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아주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저도 작년 10월에 뭐 한 6개월 만에 집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까지는 사실 지방 아파트, 광주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제가 내리는 판단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집을 이제 매각할 생각, 집을 팔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시기를 좀 땡겨서 부동산에 내놓고 좀 현재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파는 사람 입장 눈높이에 보셔가지고 매도 타임을 또 잘 보셔야지 새 아파트 들어갈 때 그 잔금이라든가 입주 시기 고생 안 할 수 있거든요. 자칫하다가 내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마음고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놓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좀 신중하고 현실적인 방향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자, 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점심 먹었을 때 전화 생각나서 그 말씀. 자, 광주 지하철 지금 현재 1호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 노선입니다. 이 평동 송정역 거쳐가지고 이 충정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동구 이 학동 이렇게 가는 노선이죠. 이게 사실 이렇게 일자로 되다 보니까 이 탑승객이 많이 없습니다. 이일 지하철이 이동하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지금 거의 적자 노선입니다. 사실 적자가 얼마쯤 될 것인가. 제가 지하철을 잘 안 타보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광주에 살면서 지하철 1호선 뭐 거의 안 타봤다. 한 번도 안 타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탈까 말까. 뭐 그 정도 사실 수준인 것 같은데 뭐 나머지 안 타면 사람들 많이 안 타면 결국은 적자죠. 수익이 안 생기니까 적자인데 이게 뭐 1년에 적자 폭이 350억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거의 뭐 한 9,700만 원 정도가 이 마이너스 빵꾸가 나고 있다. 손실이 나고 있다. 만성적인 운영 적자다. 한 달에 29억이 손해다. 결국엔 광주 시민들, 여러분들, 또 제가 내는 세금으로 지하철 적자가 메꿔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교통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없는 탓도 있지만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층에게는 지하철 이용이 면제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이제 수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2호선이 연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초반에는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상모 광전선이 만들어지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사실 지하철은 땅을 파기 시작하고 계획보다는 몇 년 정도 더 늦어지는 게 그 정설이거든요. 늦어지고 늦어진 만큼 비용은 올라갑니다. 현재 한 7천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조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비가 있고 이걸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예, 투자비 회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사이에 이용객들 또 적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광주시 재정적인 고민이 되니까 물론 지하철 만들고 인프라 구축된 거는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희망입니다. 만들어지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문제들도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계속 적자만 나고 빵꾸만 나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걸 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광주 교통공사, 예, 사실 교통공사가 공기업인데 물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돈만 벌려고 하면 요금을 올리면 되죠. 근데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타. 그럼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 중간층을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좀 짜내야 되는데 이제 광주시나 이 광주 철도공사, 이 도시교통공사에서도 이제 자회사를 만듭니다. 자회사, 이 수익 만들 수 있는 돈벌이 형식의 이제 형태의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정적인 또 지속 가능성이 있고 독립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이 광주시의 이 부담도 적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사업이라든가 청소, 방역, 경비, 시설물 유지 관리 예, 또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겠다라는 그 스타트, 이 시작을 이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지하철 문제 생각하면서 이런 축에서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제 신가 재개발, 이게 이제 2월 말, 2월 22일인가요? 그때 되면 신가 재개발, 조합장 해임총회. 그러니까 신가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진흙탕 속에 빠졌다. 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예, 그런 이제 말씀. 광주시장에 최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이 사업지 중에 한 곳이 신가 재개발인데, 생각처럼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좀 잘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 재개발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장님들도 사업 잘 되게끔 하려고 사실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노력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잘 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특히나 대체 시공사 이 선정 과정에서 이게 이제 예상처럼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비대위가 형성되고 이 사업이 이제 대체 시공사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 조합장님의 하시는 것이 다 번번이 실패가 되면서 이 조합원들은 이제 좀 분노를 터뜨리고 분통을 폭파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28일 날 조합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는 이제 해임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가 재개발 이 대의원 회의가 10일 오후 6시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비아농협 3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조합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홍보 의결, 이제 주요 내용이 이건데요. 긴급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의 임시총회 22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를 앞두고 이제 조합 측에서 이 새로운 대의원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 측은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비대위에서 문자나 유인물, 또 SNS 이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왜곡된 정보를 날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일부는 수사기관에 잘못된 내용들, 분양권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호도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관련해서 홍보 요원을 운영을 하겠다. 제대로 된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홍보비 1억 900만 원 상당의 홍보비입니다. 이게 OS 요원이죠. 이 팀장 또 과장들 이렇게 해서 한 55명을 한 11일 정도 해서 조합원들 일일이 만나 뵙고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다.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맞불 작전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갈등이라든가 논란이 좀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월 말 정도 되면 또 신가 재개발의 또 운명을 가를 또 중요한
사안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광주 부동산 시장도 뜨겁게 달구는 그런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녁에 이제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제 학교 시골 친구들이 또 유튜브 방송 보고 또 연락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겠죠. 예, 만나서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촬영 마치면 저는 이제 담양으로 출발하게 될 건데요. 담양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용면 초등학교인데 우리 학교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한 반에 3명. 근데 이제 신입생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많아요. 32개 학교는 신입생이 0명입니다. 지금 거의 뭐 출산율 진짜 뭐 저출산 또 고령화 이게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는데 부영그룹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을 그냥 줍니다. 현금으로 1억. 애기 낳으면 1억 주겠다. 그 공약을 2021년부터 일단 직원들 대상으로 이중근 회장님이시죠. 이 부영그룹이 저출산 직원들 28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작년에 28억, 올해 이제 작년 태어난 애들 28명 28억을 지급을 했고 그동안 70억 정도를 냈습니다. 2021년부터. 그러니까 보통 한 100억 정도를 애기나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냥 이런 회사 어디 있죠? 정말 좋은 회사 아닙니까? 애기 나면은 1억을 회사에 주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거 진짜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작하면서 결혼한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5명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효과는 돈을 진짜 이렇게 많이 주면은 많이 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이제 해서 결혼해라, 애기 많이 낳아라, 이런 그런 소리도 못 하는 거죠. 눈치 보여서. 부모님이 키워줄 수 없잖아요. 애기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적인 그런 부담, 또 교육비 이런 부분이 크는데 가장 큰 거는 이 금융치료. 돈 그냥 1억씩 한번 통장에 싸주면은 그냥 애기 낳는 거죠. 결혼해서 애 낳고. 확실한 이제 그 저출산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이 현금이다. 현금. 이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대로면 정말 이 상황이면 정말 심각합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이 경제 생산 인구수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국가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질서 유지도 안 됩니다. 사회 인프라 이게 다 깨지게 되겠죠. 군인 수 줄어들고 경찰 수 줄어들고. 야, 이게 뭐 진짜.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들, 이 기업들이 일단은 한번 자기 그 복지 시스템으로 아이들 낳는 그런 직원들에게 이런 이제 좀 과감한 베팅을 하는 게 출산율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